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공천 헌금 1억 건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 의원이 귀국과 동시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김 씨 의원은 11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곧바로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했고 같은 날 밤 서울경찰청 광격수사단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입국부터 조사실로 향하기까지 김 씨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경찰은 강선우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전달했는지, 해당 금액이 이후 반환됐는지,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체류 중 메신저 기록 정황을 둘러싼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압수까지 이뤄졌습니다. 이번 출석은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사이에 녹취록이 공개된 지 13일 만에 진행된 강제 수사입니다. 경찰은 김 씨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의원과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전 보좌진의 주거지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말을 아낀 채 조사실로 들어간 김 씨 의원의 뒷모습은 이 사건이 더 이상 정치권 내부의 공방이나 해명으로 봉합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줍니다. 김경시 의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돌아오겠다고 했던 날짜보다 하루 당겨서 미국에서 돌아왔는데요. 돌아오자마자 이제 경찰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서 집 이제 압수수색하는 현장을 같이 보고 그래서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3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는데요. 당연히 이제 여러 차례 조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김경시 의원은 일단은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꿨죠. 처음엔 뭐 돈 준 적 전혀 없다고 했다가 네. 자기가 자술서를 먼저 경찰에 변호인을 통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네. 거기서 이제 돈 줬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미국에 있는 동안 텔레그램을 2번이나 재가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도 탈퇴했다, 재가입을 했다. 그거는 뭐 물론 이제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핸드폰을 교체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 저랑 나눈 대화들이 있었는데 김경시 의원이 근데 그 김경시 의원이요? 예. 직접 절친입니까? 다이렉트로. 아니, 왜냐면 CES 가기 전에 자기 미국 갔다 온다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 이게 시점이에요? 미국 갔다 온다고 얘기하는 이 일 터지기 전이에요. 예. 직접? 이미 돼 있었어요. 이 티켓도 네. 벌써 티켓을 2달 전에 예매를 네, 해서 하는 해놨었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터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도피성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카카오톡을 재가입하니까요. 기존에 원래 메시지들이 저한테는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그것도 같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같이 없어져요. 본인 폰에 있던 것도 없어요. 네, 제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상대방에 있는 것도. 네. 아, 근데 그래서 원래는- 재가입을 하는구나라는 걸 좀 그래요? 느꼈는데 원래는 이거 알 수 없음과의 대화로 대화는 남아 이게 있는 그 계정이 따로 또 가입이 되니까 그런가 봐요. 재가입을 하면. 네, 아무튼 이건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경찰 수사 들어가잖아요. 카카오톡 서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거 서버에서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이런 수사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으로 가 있는 동안에 출국 금지도 안 해서 미국으로 가 있어. 미국으로 가 있는 동안에 텔레그램, 카카오톡 다 탈퇴. 뭐 핸드폰이 그 원래 핸드폰인지 바뀐 핸드폰인지 뭐 그것도 이제 압색해 보면 알긴 하겠지만 그래서 귀국하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귀국하니까 수사관이랑 동행해서 이걸 다 시간을 기다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해. 이런 수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황제의 수사예요. 김경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황제 수사는 제가 일찍이 본 적이 없고 경찰에서 이렇게 안 그래도 지금 김병기 의원 관련돼서 경찰 수사 무마 의혹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경찰에서 지금 도저히 수사에 ABC도 못 맞춘 그런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압수수색 언제 들어가는지 언제 입국하는지 뻔히 알잖아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 들어가면 그 압수수색 장소가 그 전까지는 정리할 시간이 충분한 거잖아요. 이게 핸드폰이요. 핸드폰을 교체하지 않으면요. 핸드폰 안에서 어지간한 정보들이 포렌식해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수사 자료가 되고 증거 자료가 돼요. 근데 핸드폰 교체한 다음에 어디 핸드폰 태평양 바다에 빠뜨려 버렸으면 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식의 지금 보니까 상대한테 보낸 문자까지 다 없어진다는데 이런 식으로 다 기다려주고 수사를 한다라는 게 제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수사 방식이라 네.
경찰 수사로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건 하나도 기대되는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상조 변호사님 말에 정말 120% 공감합니다. 네. 이런 수사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황제 수사를 본 적은 있어요. 김건희 여사 수사할 때 그때 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태평양 바다에 빠뜨린다 만다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CES 거기 지금 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분의 지금 멘탈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상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아무리 예약돼 있다 손 치더라도 본인 현직 시의원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국면에 거기를 간다?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 굳이 왜? 예전에 한동훈 우리 전 대표가 쓰셨던 방법 있잖아요. 아이폰 26자리 비밀번호. 이거 태평양 바다에 빠뜨릴 필요도 없습니다. 24자리야. 24자리입니까? 24자리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수사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아이폰이 아닌 모양이죠. 근데 CES 옆에 LA잖아요. 네. 저기 가면은 아이폰 그거 세금도 없이 살 수 있거든요. 그 직원들한테 사면. 그럼 뭐 핸드폰 교체하면은 뭐 저기 할 것도 근데 없어요. 어찌 됐건 저는 대단히 잘못한 사람으로서의 행동은 이번에 아니었다. 그래서 사람이 경찰이 비난받는 거는 네. 어떻게 이렇게 불가피하다. 맑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1억 원 이 수수 공천 수수 이 정도면 사실 당 하나가 지금 거의 흔들흔들 할 정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의 큰 일을 저지른 사람 당 본인이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엄지척하고 기업인들이랑 사진을 찍고 웃으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수사가 아니 경찰이 이렇게까지 황제 수사를 해주는데 아니 뭐 김건희 씨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씨는 그래도 영부인이었잖아요 그때. 김경은 시의원이에요. 시의원이 이런 황제 수사를 받는다고요? 민주당 시의원 정도 되면 여당 시의원 정도 되면 이런 황제 수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 시의원에서 이런 황제 수사를 받은 케이스를 한번 보신 적 있어요? 한 케이스라도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시의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분한테 엮인 분이 몇 명입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 다음에 김민석 전 총리까지. 전 총리 갑자기 아니에요? 거기 또 총리죠. 나옵니까? 김민석 총리. 아니 왜요? 그거 있었잖아요. 그 저기 당원. 그거는 뭐 예. 구체적으로. 예, 아니 당비 대납이랑 당원 그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분이에요. 또 하필이면 김민석 총리와 관련돼서. 그러면 무려 3명의 거물 정치인이 다 엮여 있어요. 나는 이런 정도의 거물급 시의원을 본 적이 없다. 진짜 거물이에요. 민주당의 제2의 김현지가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거기 정말 왜 황제급입니다. 할 때마다 이렇게 황제급. 자꾸 새끼로 세. 아니 너무- 황제급이니까 김현지 씨도 뭐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이런 예우가 어디 있습니까 수사에? 알겠습니다. 저는 네. 이제 또 새끼로 세셨는데 이게 새끼리 유행이신가? 근데 지금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세 번째 방송할 때 3번 다 세셔가지고. 네. 근데 이거 메타 논평이라고 여기저기서 많이 끌어옵니다. 김현지 이재명 다 사실 끌어들이면 올해 삼천 포장 있으면 제가 받을 거예요. 사실 밝고 노렸는데 그건 좋은데 자기 종목을 안 만들고 자신만의 길을 내 개척해서. 길을 가고 있는. 그러면 또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운, 이 경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여당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여지를 주거나 또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순간 저는 지금 뭐 이따가 뭐 검찰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어쨌든 중수청으로 이 경찰의 어떤 권한을 상당히 키워줬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건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뒤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경찰에서 이번에 철두철미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입을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경시 의원 돈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거고 지금 강선우 의원 측도 돈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거죠? 맞나요?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직접 직거래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중간에 또 그 우리가 지역 보좌관이라고 하는 그 남모 보좌관이 네. 아마 끼어 있어서 네. 여기 쿠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지금 하는 것 예.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녹취에서도 나왔듯이 자기 지역 보좌관이 그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게 보통 지역 보좌관이 의원보다도 먼저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지역에 뭐 맹주처럼 이렇게 불고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보좌관은 강선우 의원이 당선이 된 다음에 들어간 이 스카우트에서 데려간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정도의 힘도 없는 사람이야. 자기가 공천을 줄 수 있는. 누가 이걸로 보좌관 보고 돈을 줍니까? 의원 보고 주는 거지. 잠깐 맡아놓은 수준이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보좌관이 그랬다라고 미루기에는 너무나 이제 조잡한 변명, 믿기 힘든 변명이라고 보이고요. 네. 저는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딴 게 아니라 아니 김경시 의원이야 이제 들어왔으니까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쳐요. 강선 의원은 왜 이제야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겁니까? 일이 터지자마자 들어갔어야만 했던 거예요. 왜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해서 특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빌미를 지금 경찰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없앴기 때문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 특검밖에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특검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미 경찰은 신뢰를 모두 잃었고 경수안박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경찰 수사권 완전 네, 박탈이요? 경수안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겁니까 이거? 경수안박. 경수안박할 때가 됐어요. 누가 수사해요? 모르겠죠. 뭐 특검 매번 만들면 되겠지 뭐. 네. 네. 특검의 국가가 되겠군요. 자, 하여튼 김경 아니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 특검은 제가 안 만들었어요. 네. 김경 강선우 수사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원래는 공천원금 김경 의원 관련해서 먼저 그 얘기를 먼저 네, 들어. 제가 얘기를 바뀐 거를 했었는데, 깜빡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 공천원금 관련돼서 1억 원을 줬던 김경시 의원이 어제 입국을 했습니다. 네, 지금 어제 그 저녁 한 7시 20분쯤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예. 취재진들 이제 다 이제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질문에 그냥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런 말만 남긴 채 이제 곧바로 경찰 조사로 이어졌는데 그 김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경찰 수사 시작되는 타이밍에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출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미 라스베이거스에 열리는 그 CES에서 목격되면서 많은 공분을 샀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경찰 수사 사실 알면서 왜 출국했냐 어제 기자들이 물었는데 오래전에 약속을 한 것이라서라고만 이제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 텔레그램 계정 탈퇴와 재가입 반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찰도 숙사 속도 내는 모습인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어제 오후 5시 30분쯤부터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 그리고 이제 관련자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휴대전화, PC 등의 이제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경시 의원은 어제 귀국 직후에 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자택에 참관을 했고요. 어젯밤 11시쯤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워낙 늦었잖아요. 그래서 조사는 3시간 반 가량 정도 이뤄지고 오늘 새벽 2시 한 45분쯤 귀가를 했습니다. 어제 조사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경찰은 빠르게 재소환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일단 김경시 의원이 자진 귀국 그것도 원래 오늘 하겠다고 했는데 네. 하루 일찍 했어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미리 자술서를 냈는데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준 건 맞다. 네. 다만 돌려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이거를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입을 맞췄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다 털어놓자 이런 분위기인지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쪽 입을 맞췄다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이제 진술이 바뀐 점, 그러니까 강 의원과 그 기간 동안 말 맞추기 한 거 아니냐. 앞서 텔레그램 뭐 탈퇴 재가입 이런 그런 과정도 있었잖아요. 텔레그램을 그런 것들은- 탈퇴하고 재가입했다는 건 폰을 바꿨다. 네. 그거는 기존 폰을 없앴다. 그런 이런 것들, 우려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런 것도 네. 이제 추측이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거는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은 돈을 받은 적도 보관한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인 예. 거죠. 이 부분 이제 경찰 조사에서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귀국도 원래 오늘 오전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루 앞당긴 것을 두고서는 귀국을 더 미룰수록 증거인멸 이것만 좀 강화시켜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찰 조사에 좀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 이런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경찰 지금 늑장 수사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제 그 압수수색 강제 수사도 고발 13일 만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이 이 불신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억 공천원금 관련 보도가 나온 게 지난해 12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압수수색이 됐다? 잘 납득을 못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네. 김경시 의원도 출국 금지 없이 지난해 말에 그렇죠. 미국으로 갔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죠. 김준일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왜 갑자기 CES 그러니까 원래 그 자녀를 만나러 간다고 처음에 김경시 의원이 출국을 했는데 자녀는 못 보고 CES에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로봇을 아닙니다. 예. 로봇을 봤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하는 거는 이게 이제
출국은 해야 되겠는데 그때 이제 CES가 연초에 있으니까 예. 가장 이게 화제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본인도 거기 가겠다라고 좀 긴박하게 좀 바꾼 게 아닌가. 일단은 출국을 해놓고 명분을 만든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경찰하고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러 가지 이제 입국 날짜 조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체류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도피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예 입장을 바꾸면서 귀국 날짜까지 원래 오늘 아침에 들어오는 건데 어제 저녁에 들어왔고 예. 이런 것까지 경찰하고 다 조율을 했는데 이제 진술을 이렇게 바꾼 것에 대해서 더 좀 대질 신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뭐 확실하진 않은데 그 돈을 받았다는 남모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에 쇼핑백을 실어준 적은 있지만 내용물은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었죠. 예. 그러니까 강선 의원이 우리 지역 사무국장이 녹취해서 1억을 받았어요라고 했을 때 그 지역 사무국장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을 받았는지는 몰랐고 뭐 쇼핑백에 차량을 실어줬는데 그게 예. 이제 자기 차량인지 누구 차량인지 저도 잘 정확하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대질 신문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디지털 증거들 예를 들면은 미국에 있을 때 텔레그램 김경시 의원님 뭐 가입했습니다. 뭐 이거 계속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 그게 뜨죠. 텔레그램 예. 친구로 돼 있으면 다시 이제 저도 그 전화번호가 있는데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두 다 번 가입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두 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의 횟수로 그거는 뭐 지웠다 또 설치했다 지웠다 설치했다를 반복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기존 텔레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 핸드폰을 썼다가 다시 해지하고 다른 핸드폰 이랬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휴대전화 자체를 이제 바꿨을 가능성이 예. 있어요. 그 미국에서 다른 폰으로 바꿨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얼마나 이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지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뭐 눈에 띄는 거 하나가 그 검찰이 김병기 의원의 그 부인의 그 뭐죠 법인카드 예.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 동작구 부의장 법인카드. 예예 2024년 11월에 내사에 착수를 했는데 재작년이죠 벌써. 이 11월에 내사에 착수를 했는데 그 앞서서 8월 달에는 경찰이 무혐의하고 11월 달에 이제 내사에 착수를 한 건데 그때 김병기 의원이 지시해가지고 본인 것만 아니라 보좌관들의 핸드폰과 PC를 다 교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혹에 있어서 이거는 증거인멸 교사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수사를 해봐야 된다. 물론 김병기 의원은 그런 일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과 강선 의원 관련돼서 경찰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 과연 적극적으로 하느냐. 여당 중심 의원이고 그러다 보니 더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경찰이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